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짧게 구성을 해서 딱 1시간이면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SW라고 쓰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렇게 다 쓰기 너무 글씨가 많으니까 SW라고 앞으로는 줄여서 쓸게요. 자,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먼저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상용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우리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웨어. 이거는 말에서도 벌써 느낌이 오죠. 프리.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브라우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크롬 있었죠, 크롬. 그거 받는데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프리웨어. 자, 그 다음에 쉐어웨어라는 게 있어요. 쉐어웨어. 이거는 뭐냐면 일정 기간만 무료고, 한 달이면 한 달, 일주면 일주가 지나고 나면 사용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 돈 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만 무료로 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이용해요. 그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한 줄 한 줄 코드를 쳐서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내용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거를 소스라 그러고, 이 소스까지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내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스까지 다 공개를 하는 거고, 공개를 하고 나면 누구나가 그거를 갖다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맞게. 그리고 그거를 다시 수정한 다음 내가 만들었다 하고 다시 배포할 수도 있어요. 재배포가 가능해요. 그런 거를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이게 사실 왜 소스까지 어렵게 만들어도 공개를 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소스까지 다 오픈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붙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돼가게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였는데, 리눅스라는 게 전 세계 개발자들이 붙어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로 돈 내냐 안 내냐, 얼마만큼 공개해 주냐, 거기다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게 데모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데모 버전. 이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홍보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홍보 목적. 홍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 쓰게는 안 해주고, 일정 기간이라든지 혹은 일정 기능만, 일부 기능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능이라든지 혹은 일부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데모 버전이라고 해요. 우리 실생활로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마트에 시식코너 가서 삼겹살 한 점 집어먹으면서 한 끼 식사를 다 하진 않지만 그 삼겹살의 맛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모 버전.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버전. 이거는 뭐냐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는 게임 회사의 그런 모집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정식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만들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용으로 이 베타 버전이라는 거를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몰렸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라는 걸 알고 다시 수정하고 고쳐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치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반창고 같은 거예요. 나라는 완전체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다치고 피가 나고 했단 말이죠. 그럼 반창고를 붙여서 이거를 고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패치는 뭐냐면 이미 정식 오픈해서 배포가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배포된 소프트웨어에 뭐를 위해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류 수정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던 기능보다 조금 더 향상시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를 위해 배포하는 거를 바로 패치한다는 거예요. 패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도 지금은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나눠봤지만, 또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따지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일단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좀 이따 적을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다시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가 운영체제, OS라고 하죠. 운영체제. 윈도우즈도 운영체제 중 하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걸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언어 번역. 선생님이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들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유틸리티라고 얘기해요. 유틸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가 있는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백신 혹은 뭐 디스크를 검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신이 없어도 사실 컴퓨터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있으면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죠. 디스크 검사를 하는 것도 없어도 디스크 다 쓰거든요.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근데 이걸 검사를 해주면 하드디스크에 불량 섹터는 있는지, 뭐 잘못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시스템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 소프트웨어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첫 번째는 범용 소프트웨어, 범용.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말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컴마일 준비한다고 지금 엑셀도 하죠. 엑셀도 범용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또는 한글, 아래아 한글 있죠? 그것도 범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또 아까 얘기했던 크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해요. 특수 목적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카센터에 갔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고객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카센터 가게에 왔던 사람들의 정비 내역을 싹 모아서 그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막 손으로 장구해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카센터에 고객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특수 목적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요 큰 틀로 보고 나면은 다음 단원이 운영체제 중에서도 윈도우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 그 컴활 2급에서 엑셀도 공부하죠. 또 다른 과목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눠갖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컴퓨터 일반 시간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언어 번역.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사용하죠.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들도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좀 구분하자면 저급 언어가 있어요. 저급 언어. 이거는 수준이 낮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기계에 가까운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린 거예요.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 그게 저급 언어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기계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분리어 이렇게. 저급 언어에서 조금 사람에 가까운 언어가 되다 보면 한 중간 정도에 속하는 C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다 보면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고급 언어. 이거는 사람에 가까운 언어를 고급 언어, 우리들이 쓰는 말이에요. 가까운 언어. 그런 거를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고급 언어에 예를 들면 자바라고 하는 거라든지 C++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베이직.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에 파이썬 이런 것도 다 고급 언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런 언어들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 언어들을 그 명령어들을 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깔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한 줄 한 줄 한 줄 내가 시키고 싶었던,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었던 명령어들을 입력해 나가는데, 이 입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코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코딩을 해서 명령어를 다 쳤으면 요거는 사람이 만든 언어에 의해서 문법에 맞게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직 컴퓨터, 즉 기계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쳤으면 이거를 결국은 컴퓨터가, 즉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번역을 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컴파일러 하는 컴파일러. 이거는 지금 우리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책 한 권을 다 써놓고 한꺼번에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번역한다. 흡사 책을 써서 그 책을 번역을 하는 것, 한꺼번에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하고 나면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오류 하나. 그래서 총 오류는 10개. 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로 싹 돌리고 나면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죠. 인터프리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은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해요. 문장 단위. 단위가 아니고 단위입니다. 단위.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치고 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그 문장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주는, 그게 바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예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그 컴파일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뭐 자바, C++ 다 컴파일 언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 번역이 진짜 되네? 안 되네? 이걸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실제로 그런 거를 다 설치하고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를 접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엑셀에 비주얼 베이직이 있거든요. 엑셀에는 이거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VB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비주얼 베이직인데,
그거를 선생님이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인터프리터 언어는 무엇이고 코딩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잠깐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은 자, 엑셀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다 보면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엑셀이 다 프로그램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엑셀 실행하고 Alt F11을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 라고 나와요. 여기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칠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들면 이렇게 창이 떠요. 창. 그럼 이 창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도 넣고 글 상자도 넣고 이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커맨드 버튼 1번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는데 커맨드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여기 안에다가 우리들이 시키고 싶은 명령어들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예요. 여기는 엑셀의 셀에 값을 입력하는 함수가 있는데 바로 셀즈라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컴할 재밌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엑셀의 1,1인 셀에 컴할 재밌다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나가는 한 줄 한 줄 쳐나가는 거를 코딩이라 그러고 이걸 선생님이 지금 문법에 맞게 쳤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만약에 문법에 틀리게 치면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오류가 나요. 컴파일 오류입니다. 필요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인터프리터.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를 지금 본 거고 컴파일러는 엔터 쳐도 오류가 안 나요. 다 치고 나면 컴파일 버튼 딱 누르면 거기서 몇 번째 줄에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지 그때서야 이제 한꺼번에 번역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혹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또 해봤고 그 중에서도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단원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도 운영체제에 있었던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단원이 되는 거예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